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6일 목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슈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내고 그에 따라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정보는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근거와 결정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로직, 그 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에 실패를 하거나 또 투자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금융시장은 이 투자자의 논리와 아무런 관계없이 시장 자체가 미쳐 있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미친 사람 상대하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이 있죠. 즉, 자신이 논리에는 이상이 없는데 혹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미쳐 있다면 유연하게 자신이 논리를 미친 척하고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논리를 뜯어 고친다면 논리 자체가 좀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 논리로 시장을 대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작금이 시장을 결코 리스크 온 상태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도 귀금속 시장에서는 투기판이 벌어졌고,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나스닥 지수를 대장으로 미국이 3대 지수만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아침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면서 전일의 흐름에 이어서 계속되는 횡보세가 이어졌는데, 홍콩 증시가 갭상승 출발하면서 한참 올랐었다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보여주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놨죠. 특히 본장 출발하고 나서 스트레이트 매도가 강력하게 나와서 12시까지 거의 반등 없는 급락을 거의 1.7% 정도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갭상승분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2.2%에 해당하는 스트레이트 하락이 나왔죠. 그러나 이때도 미국 지수 선물들은 오름폭만 반납했을 뿐 음봉을 내진 않았는데요. 마찬가지로 니케이 지수도 상당히 약세를 보였지만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상대적인 약세에 비하면 미국은 오히려 강한 흐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유럽 시장에서 이 독일 6월 공장 수주가 잘 나오면서 닥스 지수가 위로 뻗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독일이 공장 수주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장이 열리면서 개장 후 30분 동안 쉬지 않고 1.15%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미스테리가 발생합니다.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지표에 의한 상승이고, 따라서 또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또 전일과 전전일 기간 조정을 받아서 글로벌 시장이 간극이 벌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유럽 시장은 종가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30분 동안 상승시킨 1%를 그 다음 30분 동안 다시 제자리로 밀어놓았고, 그러니까 고점 대비론 벌써 1%가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후 점심시간을 앞두고 아래로 강하게 다시 밀어버렸습니다. 물론 한 번에 밀은 것은 아니고 계속 바운싱을 하면서 반등을 못하다가 나중에 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장중에 저점 1.12%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중 고저폭이 거의 2.4%에 해당하는 큰 음봉을 기록한 듯 했는데, 이때 그동안 버티던 미국 지수 선물들도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해서 뭔가 시장에 흠집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본장 시작 1시간 전에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8만 건이 나오면서 이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럽 지수도 급반등하게 됐는데, 이 미국이 고용지표가 유럽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인데,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본장이 시작되면서 지수가 1시간 동안 위쪽으로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 곱게 올라갔다기보다는 뭔가 부족한데 일단 위로 가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미국 지수만 강세였을 뿐 여전히 유럽 증시와 또 일본 증시, 홍콩 증시 모두 회복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나스닥 지수가 또 시장을 주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이오 섹터는 아니었구나. 그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나 S&P에 비해서 아웃퍼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럽 시장은 또 약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유럽 마감 때까지 유럽이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 지수도 함께 눌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럽 마감 이후에는 나스닥 테크 섹터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종가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미국 지수 선물들이 강하게 되면 글로벌 지수 선물들이 본장 마감 이후에는 함께 따라 올라가거나 리스크 온 현상이 시장에 골고루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미국 지수, 특히 나스닥만 나 현물 지수 11,000 갈 거야 라는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달렸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사실 나머지 시장은 설명할 것도 없는 의미 없는 흐름이었는데 증시에서 유독 테크가 강세를 보인 것은 무언가 끝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강세를 보인 애플과 페이스북의 일중 트레이딩 그런 상황을 보면 강력한 커버링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 주말 하루를 앞두고 현재 미쳐있는 종목들, 골드, 실버 이런 것들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올드 이코노미로의 섹터 로테이션 대신에 기존의 주도주들을 이번 주까지는 한번 끝까지 미친 척 달려보자는, 그래서 숏 포지셔너들이 항복을 받을 때까지는 당기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채권 시장은 의미 없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 물가 연동체가 오르기를 버거워하는 것 같으며 유로화는 이 독일 공장 수주가 잘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이 지수 흐름과 함께 같이 내려왔는데 원래 이 후행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유로화 강세는 이 수출 중심이 독일 증시 발목을 잡을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독일 증시 일중 흐름은 유로화의 강세와 약세 흐름과 일치한 모습, 즉 유로화가 강세였을 때는 증시가 강했고 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 통화시장이 증시를 지배했다기보다는 증시가 통화시장을 끌고 다녔다. 즉 통화시장은 즉시 유로를 약세로 보낼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유로를 강세로 계속 이어나가지는 않겠다라는 수동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더 의미 없는 흐름을 보면 이 오지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도 논리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골드와 실버의 가격 상승이 오지 달러 강세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호주는 철광석 같은 산업재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곳이지 귀금속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귀금속 강세는 오지 달러 강세라는 그런 미친 논리가 계속 회자되다 보니 이 오지 달러 가격이 귀금속 강세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정리를 해나가야죠. 나스닥 지수가 오늘 현물이 11,000포인트를 넘겨서 마감을 했는데 이 포모 랠리, 즉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나만 왕따 시켜놓고 주식이 올라가는 게 두려워서 눈물을 머금고 닥치는 대로 주식을 매수한 현상이 오늘 일어났다고 봅니다. 내일이면 이 8월의 첫째 주가 마감이 되는데 주요 국가들이 휴가철이 시작될 때 보통은 주식을 정리하고 가는 흐름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휴가 기간에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혹시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익스포저를 좀 줄이고 가는 편인데 이번에는 휴가를 앞두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희한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는 그간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주식 비중을 낮춰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휴가 기간에 오르면 자신이 이 마켓 언더퍼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담아놓는 것이 더 큰 것으로 봅니다.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휴가 기간에 큰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휴가 마치면 언제든지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미국이 3대 지수는 올랐지만 러셀은 못 올랐습니다. 이제 어제 러셀이 먼저 1.8% 넘게 올라서 오늘 좀 쉰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전체 시장의 키 높이를 본다면 미국이 테크 섹터가 기존 올드 이코노미들을 잡아먹고 있는 현상을
시장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 즉 아직은 올드 이코노미들로의 섹터 로테이션이 될 생각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긴 그런 것이 만약에 이번 휴가 기간에 나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 나머지 종목들을 지수들을 사서 시장을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나스닥 지수의 매수가 더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 길인 금요일까지가 이 미국이 경기 부양책 추가 합의 시한인데 이 시장은 어떻게든 합의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롱 포지션들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아시아 세션이나 유럽 세션에서 추가적으로 숏 커버링을 유발시키는 급작스러운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 매도 포지션을 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내일 금요일에 7월 실업률이 발표되죠. 고용 회복이 아직은 멀었다는 것이 컨센서스인데 오늘 실행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8만 명에도 그렇게 나왔는데도 시장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환호했으니 내일 실업률이 컨센서스인 10.5%보다 적게 나온다면 시장이 환호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118만 명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자 미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연속 실업자, 그러니까 연속 청구 건수 현재 실업자인 사람도 지금 1610만 명에 달하는데 이게 지금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미친 거 아닌가요? 물론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테크 섹터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엄청난 실업률을 과연 시장이 계속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요? 시장을 총평하면 지금 시장이 미쳐 있을 때는 낮은 레버리지로 함께 미친 듯이 달려가거나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라면 시장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델타를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외곽역 콜옵션으로 간말을 살리는 방향으로 델타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친 랠리는 쉽게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귀금속의 랠리는 물가 연동 국채의 고점 형성과 함께 관찰해 보시기고요. 내일 시장 정말 참 우려 반 기대 반인데 참 걱정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좀 많이 길어졌죠? 조금 루즈한 모습이었지만 기운 내시고 이상 델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